안녕하십니까, 강희철입니다. 오늘 멀리서 전국에서 오신 우리 피해자분들 위해서 세미나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결과와 대책 세미나 창과 방패 그리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자 강영철은 특급 정기감리사이고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민간 전문 조사 대표 탐정사입니다.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죄와 피해 조사 대책협회 비영리 단체 법인 대표이고요. 건설사업관리 수성 엔지니어링의 감리부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연천군 건설사업관리 감독권은 대행 정기 책임감리로 현재 배치되어져 있고요. 제 이름은 이렇게 강영철입니다. 학문으로 전파무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를 이용한 무기 통신기라고 국어사전에 검색하시면 전파무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피해자분들도 이렇게 학문으로 찾아서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경찰한테 전파무기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잠깐 튕깁니다. 네. 예, 2층으로 오셔요. 그냥 오시면 거기 써 있어요. 국어사전에 전파무기를 보시면 전파를 이용한 무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이용했다? 전파를 이용했으니까 전파를 우리는 조사를 해야 돼요. 전파무기는 전파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용한 전파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위키백과에 보시면은 세뇌 뇌와 컴퓨터를 인터페이스를 연결 접속시키답니다. 이렇게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서 세뇌를 시키는 것을 학문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학문에서는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용한 전파를 탐지를 했어요. 전문가용 통신 전파 탐지기를 사용을 해서 머리에서 3G, 4G, 우리 1G, 2G, 3G 시대, 4G 시대, 5 시대 지금 여기 다 1G부터 5 시대까지 살아오신 분들인데 들으십시오. 1G, 2G 주파수는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3G, 4G, 5G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3G, 4G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을 보니까 1.8GHz 대역에서 2.1GHz 대역입니다. 이런 전파를 극초단파라고 합니다. 극초단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뇌파는 헤르츠예요. 단위가 그냥 헤르츠. 그런데 머리에 연결시켜 놓은 극초단파는 1.8에서 2.1GHz예요. 자, 기가 단위는 공이 10억 단위입니다. 머리에서는 한 번 또는 50번 파동하는 전류의 에너지 파동하는 주파수가 나오고 가해자가 연결시켜 놓은 주파수는 1초에 18억 번 파동, 20억 번 이상 파동하는 주파수, 1초에 엄청나게 빠르죠. 그런 주파수를 극초단파를 머리에서 탐지를 했습니다. 범죄 조사 방법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경찰들은 누가 칼에 찔리면 칼에 묻은 지문을 조사하죠. 여러분들 머리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찔러놨어요. 그것이 바로 극초단파입니다. 그 극초단파를 조사를 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조사 방법을 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내는 거예요. 자, 전파가 머리에서 탐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머리에서 전파를 탐지할 수 있지? 자, 뇌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파는 머리에서 1Hz부터 50Hz까지 주파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간 질환에 이런 걸린 사람들은, 뇌와 관련된 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보니까 200Hz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뇌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에요. 정상인들은 1에서 50Hz의 주파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 뇌파에서 극초단파를 연결을 해서 국어사전에 이용한 전파를 탐지했더니만 3G, 4G 휴대폰 통신에 사용된 전파가 나온 겁니다. 자, 저도 극초단파를 탐지를 해냈고,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분들이 있어요. 뉴스 검색해 보신 분들이 있죠. 아바나 증후군. 자,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분들하고 증상이 똑같은데, 그 피해자들의 공격한 전파가 바로 극초단파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강행철이 조사한 결과 극초단파를 탐지를 했고, 미국 국립과학원의 조사 결과가 극초단파에 공격당했다. 일치하죠? 미국 국립과학원 조사 결과 기사와 한국의 특급 전기감리사 조사 결과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보니까 정보기관 당국자는 펄스 에너지 극초단파가 과학적으로 아바나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원인 불명의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피해자분들이 뇌 손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전파가 전류의 파동인데, 이 전류의 파동 에너지 극초단파가 아바나 증후군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보시면 감각 손실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질환에. 자, 우리 피해자분들 눈동자 한번 만져보시면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뭐가 펄스 에너지나 극초단파가 미국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들한테 감각 손실 증상을 일으켰어요. 자, 미국의 조사 결과 감각 손실 증상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극초단파가 과학적으로 원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한국의 강현철 조사 결과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기사로 보니까 일치합니다. 약간 좀 달라요. 인뉴스 TV 기사에 보시면 2020년도 8월 25일 날 강기수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이때 당시는 제가 법인 단체를 세우지 않았을 때에 대한민국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에서 시위할 때 나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기술로 뇌를 해킹을 했고, 컴퓨터와 뇌를 접속해서 뇌를 해킹을 했고,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자살률 1인데 이 전파무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기사를 쓸 때는 제가 얘기했다고 그냥 쓰지 않습니다.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합니다. 전파무기 근원지를 통신사 기지국이라고 설명했으며, 공통적으로 극초단파가 탐지가 됐고 감각 신경이 손상이 됐다 이렇게 기사에 있어요. 아까 아바나 증후군 나왔던 기사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하고 같지요. 극초단파 감각 신경 손상.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보다. 세 번째, 사이버 조직 스토킹 공격을 했어요. 물론 다른 스토킹 공격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가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것이었고, 증거를 잡으려면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상에 침입한 해킹 증거를 잡아냈습니다.
자,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오늘 세 가지 증거를 잡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 극초단파, 두 번째 감각 손실, 세 번째 해킹, 이 세 가지를 잡아드릴 겁니다. 이렇게 강희철이 인터뷰 기사하고 미국 정부 조사 결과하고 봤고요. 전파 무기와 가해자를 제가 특정을 했어요. 자, 이용한 전파가 3G, 4G이니까 이동통신에 사용된 전파예요. 그러면 이동통신 역사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1984년도 240억이라고 하는 국책 연구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통신사 교환기예요. 전전자 교환기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시험기를 수원, 안양, 성남, 서울 네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 이동통신 시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뇌파통신 시험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뇌파통신 피해자예요. 뇌파에다가 전파를 연결을 해놓고 뇌와 뇌를 연결시킨 것을 뇌파통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와 사람의 뇌를 연결시켜서 통신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핸드폰과 핸드폰을 통신사 교환기가 연결을 해서 이동통신 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들은 가해자하고 여러분과 뇌파통신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피험자를 모집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시험에 참가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자였어요. 이 장애자는 신체 2급 장애자고 곱추였어요. 이 사람이 20대 때 돈을 준다 하니까 피험자로 뇌파통신 시험에 참여를 해서 장애니까 잘 못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통신을 하려면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교환기 안에 컴퓨터의 감청 설비에다가 지 머리를 연결시켜서 니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통신하는 것을 여기 있는 시험자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감청 설비에 머리를 연결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같이 개통 설비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뇌와 사람의 뇌를 연결을 시켜 놨는데 감청 설비에 연결을 시켜 놓은 뇌는 이 다른 사람들 개통 설비에 연결시켜 놓은 사람들의 뇌가 실시간으로 해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뇌 해킹이라고 합니다. 이놈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1000만 명의 사람들의 뇌를 이 통신사 교환기에다가 인터페이스 시켰어요.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주식회사는 94년도에 성경그룹의 회사를 매각했어요. 자, 한국 이동통신 서비스 주식회사는 그때 당시 국영기업 KT 한국통신의 자회사였는데 국가에서는 성경그룹의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말 많았죠. 성경그룹의 이동통신회사를 매각했고 성경그룹은 97년도에 현재 상호 SKT로 변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전파무기는 전전자 교환기 통신사 교환기였고 전파무기 가해자는 왜 제가 1984년부터 범죄를 저질렀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250명을 조사를 했는데 85년도 피해자가 있어요. 김동선 씨예요. 그분은 85년도 카폰을 개통을 하고 나서 뇌파통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피해를 그때부터 당해 오셨어요. 자, 일제시대 때 피해자가 있으니까 이때 240억 원으로 한국통신연구원이 뇌파통신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한국이동통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뇌파통신 검색해보면 뇌파통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게 논문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뇌파통신으로 2045 미래전략 발표를 했는데 거기 앞으로 우리나라는 뇌파통신을 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라는 국가가 했고 두 번째는
SKT가 했는데 처음에 수원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왜 수원이라고 밝혀냈냐면 여기 네 군데서 했는데 네 군데 중에 하나에서 지금까지 범행을 하고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수원으로 딱 했냐면 사이버 조직 스토킹 조사를 했는데 계속 제 해킹 또는 피해자분들을 해킹한 곳이 공통적으로 수원이었어요. 이놈이 수원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서 침입을 했어요.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아시죠? IP 주소. 우리는 집 주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자, 모바일을 사용하든 컴퓨터를 사용하든 주소를 하나씩 다 줍니다. 자, 내 주소를 국가에서 딱 검색을 해보면 이름, 나이, 생년월일,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까지 싹 나옵니다. 인터넷 주소도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어디에 주소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수원까지밖에 잡아낼 수가 없어요. IP 주소하고 수원까지밖에 못 잡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잡아낼 수 있는데 이놈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계속 경찰들을 조종했어요. 전파무기는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이고 가해자는 수원 SKT 통신사 교환기 관리원입니다. 1985년 김종선 씨는 카폰을 개통한 뒤 뇌파통신 피해를 당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85년도 피해자가 나타났으니까 1지, 2지, 3지, 4지, 5지 제가 피해자분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1지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있어요. 지금까지 범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분들의 뇌를 이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을 시켰어요. 물론 미국인 아까 아바나 증후군 미국인 피해자들 보셨죠? 전 세계에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가 있어요. 미국의 외교관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외교관들의 뇌를 전부 다 이 교환기에 연결을 시켰어요. 자, 이동통신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 전화를 하게 되면 통신이 됩니다. 그걸 국제 로밍이라고 합니다. 이 뇌파통신도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어디든지 나가서 머리에 주파수를 연결시키는 교환기에 쓰이는 자동 주파수 연결 기기를 머리에 접촉을 시키면 머리에 주파수가 통신사 기지국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지국에서 수원에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수원까지 연결이 되냐면 수원의 통신사 교환기 운영하는 컴퓨터에는 BCI라고 하는 뇌를 사람의 브레인을 그 컴퓨터에다가 접속시키는 프로그램, BCI 프로그램이 드라이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통신 시스템이 전부 다 수원으로 뇌파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지금 1G, 2G 서비스는 중지됐고 탐지를 하니까 3G, 4G 극초전파가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무기와 가해자를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에 전파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를 연결을 시켜놓고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1990년도 탑 연예인 장덕, 우리나라 연예인은 그 전에는 자살이 없는데 84년도 뇌파통신 시험 이후에 90년도부터 연예인들이 자살을 시작을 했어요. 자, 과연 마인드 컨트롤 가능한가? 제가 당했고 제가 말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자료를 찾았어요. 국회 도서관에 이런 일련 번호 남발을 치게 되면 인간의 기억까지 말살시키는 마인드 컨트롤 146페이지에 1960년대에 들어 그 기술은 고도의 수준에 달해 단순한 최면술에서 더 나아가 마약을 사용하고 전자, 중요한 거예요. 전자, 초음파, 초저파, 초단파 등을 뇌 일부에 들여보내는 것에 의해 인간의 뇌를, 인간의 정신을 자유자재로 조종하여 살아있는 로봇으로 움직일 수 있게까지 되었다. 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를 컨트롤해서 로봇을 만드는 범죄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초단파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다 극자 붙이게 되면 극초단파입니다. 초단파가 현재는 극초단파로 발전해 왔어요. 극초단파가 피해자분들의 뇌에서 탐지가 됐는데 오늘 이제 저한테 탐지를 받으실 분들 여기 많이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초단파를 뇌에 연결을 시켜서 로봇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그렇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OECD 국가 하루 평균 자살률을 보니까 19명인데 우리나라는 38명입니다. 그럼 평균의 하루 19명은 자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 이용의 위키백과의 BCI, 자,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조종하는 마인드 컨트롤. BCI 기술이 논의된 그 시점부터 나왔던 얘기거리다. 2017년도에 뇌 정보를 노출시키는 해킹 기법이 나왔습니다. 자, 뇌파가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컴퓨터를 주파수를 맞췄더니만, 채널이 맞췄더니만 컴퓨터에 사람의 정보가 해킹이 된 거예요.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로 지금 계속 외부로 나가고 있어요. 이 뇌파를 잡아서 해킹을 하는 걸 뇌 해킹이라고 한다. 이 부정적 이용, BCI 부정적 이용에 나와 있어요. 자, 마인드 컨트롤은 아까 위키백과에서 말했지만 컴퓨터하고 뇌하고 연결시키는데 지금 우리는 극초단파로 연결을 해놨어요. 뇌 조종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2020년도 가해자를 조종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생각으로 했는데 자, 한번 보실게요. 저는 BCI를 뇌파 통신해서 검색하니까 이 BCI가 백과사전에 있었어요. 1960년대에는 아까 초단파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1970년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니까 기계가 손을 움직입니다. 자, 사람이 생각을 내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에 연결을 하게 되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생각으로 기계 로봇을 조종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여기 사람을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브레인 여기 인터페이스 이렇게 접속을 이렇게 컴퓨터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분들의 뇌를 엄청나게 많이 연결시켜 놓고 뇌 해킹을 하면서 이놈이 무엇을 했을까요? 남의 사생활, 부부생활 훔쳐보면서 전파로 폭력하고 사람들 뇌 해킹 약점 갖다 협박하고 가지고 놀다가 연예인들 자살시킨 것 한국의 OECD 국가에 19명, 38명, 19명, 하루에 19명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인데 저는 이 그림을 2018년도 12월 달에 봤어요. 이 BCI를. 그리고 2019년도에 이놈이 어떻게 조종했는지 전파를 잡아내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전파를 잡아냈고 2020년도 1월 달에 전파무기 가해자에게 통신을 했습니다. 2009년도 나에게 했던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한번 해봐. 이놈이 제 앞에 있는 이런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으로 주먹에다 더 힘을 강하게 주고 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해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간 제가 생각으로 가해자를 조종하는 시험을 하고 그 6월 달에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신병자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 한 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을 때 처음부터 하신 우리 이재용님은 그때 당시에는 뇌를 많이 조종당했지만 지금은 조종당하지 않아요. 저는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욕하고 때리고 제 전처는 농약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로봇가 돼서 제 손가락을 가위로 자르신 감리 단장분도 계십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가실 뻔했는데 제가 구해드렸어요. 자, 앞으로 그분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마인드 컨트롤 범죄를 반드시 밝힐 건데 이렇게 브레인 인터페이스로
가해자의 생각으로 여기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세뇌시키고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조종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가해자와 이 전파 무기 컴퓨터에서 보내는 에너지를 합친 에너지보다 피해자분들의 뇌에서 뇌 전기 기관이 더 강하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이 가해자를 마인드 컨트롤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저하고 어떤 가해자가 머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제 머리를 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제 생각까지 해킹하는 놈이 있죠. 감청설비에 연결된 머리. 그 놈은 해킹을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냥 갑니다. 내가 내 머리 타는 생각을 했는데 약간 집중을 했더니만 이놈이 지가 지 머리를 실제로 태우는 기술을 바로 브레인 인터페이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실제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확인하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시험을 했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식을 내가 내 머리 태우면서 이놈이 태우는지 안 태우는지 의식을 집중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이놈이 태우는 것을 뇌로 인지를 했습니다. 거꾸로 뇌 해킹이 됐죠. 연습하게 되면 그놈의 뇌에 있는 정보도 빼낼 수 있고, 그놈도 제가 로봇처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종하는지 저는 계속 조종을 해서, 첫째는 그놈을 죽이는 것, 두 번째는 수원 나머지 주소 제가 직접 가서 그놈을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데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원숭이가 팔을 움직였더니만 로봇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 12월 달에 뇌파 통신으로 이놈이 계속 범행을 하는 것을 알아냈고, 증거를 잡은 다음에 학문과 과학과 기술과 법으로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학문으로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을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물론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시면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뇌파 통신은 사람들의 뇌를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하여 사람과 사람을 휴대폰과 같이 연결하는 통신 수단이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뇌파 통신할 수 있게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시켰고, 자, 휴대폰과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음성 통신을 하지만 전파 전기 신호로 음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뇌와 기계를 연결하면 생각으로 기계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기계를 조종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뇌와 뇌를 연결하면 사람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뇌가 약한 사람들은 로봇이 돼서 뇌가 강한 사람들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 뇌파 통신을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2020년도 8월 달에 보도한 자료를 보니까 미래의 새로운 소통 공간, 소통 수단을 확보를 했는데 뇌파 통신을 확보했어요. 해킹 등에 대비해서 네트워크의 신뢰성 보안을 강화해서 사람과 기계, 아까 그 원숭이하고 기계를 연결시켰듯이 원숭이로 시험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하고 기계 로봇을 연결해서 생각으로 로봇 기계를 컨트롤하는 뇌파 통신을 하겠다. 두 번째는 사람과 동물 간의 뇌를 연결해서 소통을 시키겠다. 이게 뇌파 통신입니다. 사람과 사람도 연결을 시켜서 바로 뇌파 통신을 하겠다고 국가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내가 강한 사람이 생각으로 내가 약한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자, 이 기술은 아주 위험한 기술인데 국가에서 하겠다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피해자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하겠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연구 논의를 좀 해야 되고 법도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게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 사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방지법으로 마인드 컨트롤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법이 있어요. 자,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부산의 4곳의 경찰서를 가서 이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범행을 제보를 했더니만 그 3곳의 경찰서에서는 형사 고소해라 해서 형사 고소를 했더니만 나머지 다 공소시효 뭐 5년 7년 이렇게 처분했는데 이 김민정 검사가 2045년 장기 7월 달까지 25년 공소시효 처분을 시켰어요. 자, 형사소송법 249조에 보면 공소시효 25년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형. 이 가해자는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이고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사 전문 법학 박사가 아바나 증후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극초단파 공격은 특수상해죄이다라고 리포터를 썼어요. 법으로 이렇답니다. 무형적 방법에 의한 상해죄 살해해서 아바나 증후군, 미국은 극초단파 무기 피습을 의심하는데 특수상해죄이다라고 리포터를 작성했어요. 자, 미국의 외교관, 대사관 직원들이 겪었던 두통, 환청, 어지럼증. 자, 환청은 뇌파통신으로 이름이 통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뇌파통신을 모르니까 이걸 환청이라고 했어요. 자, 환청 얘기하면 의사들은 전부 다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뇌파통신 그리면 그런 기술이 있어요. 자, 기술 보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통과 환청과 어지러움증으로 이제 정신과 병원에 가게 되면 조현병이 아니라 무형적 특수상해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법이 이래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을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요즘까지 법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니까 상해 진단서를 의사한테 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상해 진단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변호사 리포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해남병원에 이놈이 제 음경에다가 전파를 쏴서 찰과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보여줬더니만 비뇨기과 가셔야지 왜 여기 왔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보셨잖아요. 외부의 상처인데 외과에서 고쳐야지 비뇨기과 가서 고칩니까? 의사도 조종당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의사가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상해로 치료를 받고 다시 찾아가서 진단서 내놔 하니까 의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이래요. 머리를 조종하니까 이게 진단서 끊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거에서 진료 기록 일단 쓰시오 해서 당신이 본대로 안 쓰면 당신은 의료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까 그 극초단파는 무형적 특수상해죄이다라는 변호사, 법학박사 리포터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자, 제가 증거 잡는 탐정사니까 상해진단서 어디다 쓰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을 받았을까요? 이거 진단서 하나에 10만 원인데 그냥 돈 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 형사고소 요번에 또 할 거예요. 지난번에 공소시효 25년 했는데 단체 형사고소 하려고 증거 잡은 거예요. 상해진단서 의사,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해자보다 더 위에서 가해자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내 머리 타는 생각만으로 가해자가 머리가 타고 이놈이 법으로 일하는 사람, 의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조종해서 우리를 바보 만들기 했어요. 정신병자 만들기 했어요. 그 위에서 이놈을 아주 혼내줘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피해 보상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자, 제가 뇌 손상, 신경이 손상돼서 손가락으로 눈동자 외부 자극을 줬는데 각막 신경은 이럴 때 양쪽 눈이 감기고 고통을 느끼고 눈물이 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의학 지식이에요. 근데 제 눈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각막 신경이 고장 났고 뇌에서 아파야 되는 뇌에서 아픈 걸 느끼지 못했어요.
눈물도 쏟아내야 되는데 뇌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 걸 아까 감각신경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피해 관련 소송 2004년도 1월 27일 날 세계일보에 보니까 전자파 피해로 6명이 5,300억을 청구를 한 소송이 기각당하지 않고 심문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나왔다는 얘기는 법원에서 이거 그냥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5천억만 잡아도 한 명이 거의 수백억 원의 피해 소송을 한 거죠. 자, 우리 피해자분들은 이 레이더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1000배나 위험한 통신사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파하고 머리 뇌파가 인터페이스 돼 있어요. 이거랑 따지게 되면 우리는 1000억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수학적 계산이 나오죠. 자, 사드 배치된 주민들이 기사에 나왔는데 암 환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전자파가 암을 일으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피해자분들이 거의 900만 명이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돼 있고 100만 명 이상이 외국 사람들이 통신사 교환기에 연결돼 있어요. 1000만 명의 피해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망 원인 1위를 보니까 암이에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전자파가 얼마나 이 암을 유발하는지 알 수 있죠. 자, 통신사 기지국에 뇌파를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11가닥의 전파를 연결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자, 한 가닥으로는 가해자의 뇌의 힘과 한 가닥으로는 마인드 컨트롤 안 됩니다. 통신 전파 한 가닥에 0.3W예요. 11가닥이면 3.3W입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 뇌의 전기 기관은 8W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W. 그런데 10W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뇌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는데 1시간 동안 지속시키면,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지속시키면 뇌가 와트 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마인드 컨트롤에 당해서 엄청 힘들었던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인데 뇌 강화 훈련을 하고 나서 10W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제가 조종하는 거를 가해자가 조종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연습이 바로 뇌가 강해진 겁니다. 자,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11회선에 전파가 연결되어진 것을 측정해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냥 제가 11회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거는 머리에서 전파를 탐지를 하고 신체의 전자파가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전파법 47조 2항에 보면 극초단파라고 하는 것은 통신사 기지국에서 핸드폰에 연결시킨 극초단파는 법으로 61 Vpm을 초과하면 안 된다.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법에 정해놨어요. 그러면 통신사 기지국에서 한 가닥의 통신사에서 나올 때는 100% 다 여기까지 도달한다고 보면 61 Vpm입니다. 전기장이. 그런데 우리 피해자분들 뇌에서 발생된 전기장은 10배가 넘는 전기장까지 측정이 됐어요. 300에서 1000 Vpm 이상까지 신체에서 측정이 됐어요. 자, 전기장, 제가 갖고 있는 전기장은 원래 정상인 신체에서는 뇌파에 극초단파가 안 연결되어진 일반인들은 0이 나와야 되는데 피해자분들한테는 많은 전기장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파 탐지기로 전파가 측정되어진 것을 신체의 전기장, 전자파가 측정되어지는 것으로 입증이 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래서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레이더 전자파에 암에 걸려있는 사람으로도 입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암이다 원인은 뇌파가 통신사 기지국에 인터페이스 되어져 있다. 자, 그럼 피해보상은 전자파로 인한
뇌와 신경 손상 이렇게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10억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또 범죄의 피해를 당해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전과자가 되어져 있는 분도 있고 본인이 전과자가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고 정신과에 강제로 입원당해서 망상 또는 조현병 이렇게 진단받으신 정신적 피해자, 범죄 피해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체의 직접적인 피해와 이렇게 범죄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된다? 국가통신사 삼성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것은 전파는 국가에서 통신사한테 할당을 했어요. 이 전파의 주인이 국가인데, 제 머리에, 지금 피해자분들 머리에 이 전파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전파가 신체에 피해를 주고 있고, 통신사는 SKT인데, 자,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사 교환기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해자가 이 뇌파통신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SKT 통신사 중에 1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왜 책임을 져야 되나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되는데, 통신사 교환기를 만들어서 판매한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한 대가 900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무기 마인드 컨트롤 수법은 이간질 싸움 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SNS 또는 가족하고 이놈이 계속 마인드 컨트롤해서 싸움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사랑합니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싸대기를 때렸어요. 욕을 했어요. 또는 무시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